직장 상사가 이제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부하 직원에게 너 대학 나온 거 맞냐? 야, 너 미쳤냐? 너 미친놈이지?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통상 인정되는 금액은 1,500만 원이 최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정받기의 변호사 법무법인 태림의 오상원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당사자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피해자, 가해자, 그리고 회사입니다. 오늘은 이 세 분의 입장에서 각각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19년도 7월에 근로기준법이 새로 제정이 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6년 동안 6배나 그 규모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최근 유명 기획사의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이제 기사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환기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법무법인 태림에 상담을 오시는 분들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상담을 오시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피해자인 경우도 있고 가해자인 경우도 있고 그리고 회사인 경우도 있는데요.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 입장에서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경우는 과연 이 행위 자체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가일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구성 요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가장 판단이 애매한 핵심적 기준은 과연 이 언사가, 이 언행이 업무상 필요성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여기에서 최근의 판례 2개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것이 여러분께서 판사라고 하시면 과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지 아닐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입니다. 상사가 한 오후 그 한 4시간 동안에 결제안을 4번을 반려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낙심한 부하 직원이 연차를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연차 신청마저 3번을 반려합니다. 그 일을 하루 동안에 겪은 이 부하 직원이 굉장히 낙심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과연 이 사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해당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 부하 직원이 올린 그 결제안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업무상 지시를 이행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단편적인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무척 어렵지만은 일단 이런 사례를 들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들죠. 저도 역시 그랬는데요.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이것도 역시 최근의 판례인데요. 직장 상사가 이제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부하 직원에게 너 대학 나온 거 맞냐? 대학 나왔는데 이것도 못하냐? 를 넘어서서 야, 너 미쳤냐? 너 미친놈이지? 라고 이제 말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당한 이제 이분이 또 굉장히 화가 나서 내가 당한 것이 직장 내 괴롭힘이다 라고 진정을 제기했고 그리고 법원까지 가서 이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사안이에요.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첫 번째 사례를 통해서 이제 조금 힌트를 얻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누가 봐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 같지만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내린 거죠. 언행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고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 기준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는 것은 지금 이 사례들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쉽지 않아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실 때에는 일단 변호사와 그리고 노무사와 상담을 하셔서 내가 어떤 자료들을 수집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상담을 통해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해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감정적인 표현을 하고 싶을 때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감정적인 표현이나 언행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직장 내 괴롭힘이다 라는 이퀄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살펴본 판례를 통해서도 아실 수 있듯이 순간의 실수와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직장 내 괴롭힘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난감하고 곤란합니다. 본인들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라고 하시는 분이 모멸감을 느꼈다고 하니까 일단은 회사 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한 전제에서 이 가해자에게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해자분들이 저희 법인을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뒤 정황, 그리고 내 업무의 지시, 그리고 그 지시를 정확하게 이행을 했는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행을 한 것인지, 내가 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언행을 한 것에 대한 반성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부정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요. 그런 언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은 피해갈 수도 있으니까 내가 그런 언행을 한 것은 사실이나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고 내가 앞으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겠다 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하시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서의 언행, 그리고 태도, 그리고 사용해야 하는 어휘 이런 것에 대해서 변호사와 상의를 하셔서 미리 철저하게 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가해자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이 회사 생활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정상인이다 라는 것을 회사 사람들에게, 징계위원회 위원들에게 강조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사실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상황이 생기면 가장 난감한 당사자가 바로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된 것은 결국 회사거든요. 회사의 대표이사, 사용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피해자가 내가 모멸감을 느꼈다는데 네가 뭔데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그런 상황을 당해봤느냐 라고 나오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나는 회사를 위해서 십몇 년간 정말 열심히 일을 해온 사람인데 이 애가 정말로 일을 못해가지고 내가 순간적으로 감정의 표현이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면 내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양 당사자가 나름의 합리적인 말들을 해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판단이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에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보고서 작성 업무를 이제 맡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청에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피해자가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에 회사에게 조사 보고서의 작성을 이제 의무로서 부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형사처벌의 위험성을 피해갈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권리구제의 수단이 여러 루트가 있는데 크게는 노동청에 진정을 하는 방법, 그리고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최근에는 통상적으로 같이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받은 것을 토대로 해서 일반 민사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오는 유익이 없을 수가 있어요. 물론 회사를 통해서, 객관적인 제3자를 통해서, 노동청을 통해서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았다라는 것으로 위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병원에 진료를 받았다라든지 혹은 휴직을 해서 그만큼의 업무상 공백이 생겼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배상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것을 배상받기 위해서 일반 민사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다고 해서 100% 손해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노동청에서 그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 라고 법원에서 판단한 경우도 있어요. 일반 민사법원에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통상 인정되는 금액은 1,500만 원이 최대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낮죠. 많은 분들이 좀 실망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법원이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법 행위로 인한 위자료가 사실은 생각보다, 그리고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의 그 마음을 위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도 조금이라도 많은 금액을 인정받으려면 탄탄한 증거로, 일관된 어조로 명확하게 처음부터 근거를 가지고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것 외에도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댓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